안녕하세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영어 강사 정윤욱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받은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줄만 일단은 가볍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고3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 트래디셔널리즘은 전통주의는 그 항상 주장이 되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초로 주장이 되어져 왔냐면, 만약에 우리가 조상들을 따르게 된다면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통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딱히 이제 특별한 역접이 등장하지 않고 첫 번째 문장의 맥락과 똑같이 전통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연하고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A 지문의 주제는 전통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인데, 후에 관계대명사의 저를 수식을 받는 이제 주어가 등장을 했고요. 이 문장의 본동사는 might be able to agree 해가지고 이제 본동사가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절은 이제 관계대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주어가 빠진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느껴졌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얘는 형용사절로 얘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5월은 등위 접속사로 앞뒤의 문장의 병렬 구조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 이거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위혜진 선생님 이 문장 혹시 해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보면 동의를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를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 후절, 관계대명사절 병렬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 5월 등위 접속사 뒤에 후가 빠진 문장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초반부에 주장한 내용이 계속 이제 부연이 되고 똑같은 어떤 주장이 반복되는 형태인데요.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밑에 내려가셔서, 만약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어떤 전통에 대해서 들을 의지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은 그 조상들, 즉 전통주의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의견에 대해서 따를 의지가 있다면 아무도 그들은 부당하지 않는 극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하는 문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요. 그 전통주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그 두 가지의 이점들은 뭐처럼 보이냐면은 그 전통주의의 어떤 겸손함, 그러니까 튀지 않는 어떤 겸손함, 그리고 그 전통주의의 정박된, 그러니까 정착되는 어떤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펙트를 꾸며주는 어떤 분사 역할로 쓰이긴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분사라는 개념이 이제 그 분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꾸며주는 이제 명사와의 관계를 보고 판단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읽어보면은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about 이하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라고 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얘기고, 결국 이제 전통주의 사상으로서 조상들의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이고, 그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제 정착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정착되는 어떤 효과보다도
그 트래디셔널리즘 전통주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착시키는 효과라고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디드 이펙트라기보다도 앵커링 이펙트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 읽고 이 전체적인 짐에 대한 어떤 맥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역접이 중간에 등장하긴 하는데 크게 이 전체적인 지문을 뒤집는 어떤 크게 의미 있는 문장은 아니므로 첫 번째 문장을 갖고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탐욕의 결과로서 공공재해 발생을 하게 되는 내용을 묘사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리 타딘이라는 사람이요 그 목초지라는 것을 이제 예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초지에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그 소의 그 주인들은요 그들의 동물들이 무료로 방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해석을 해봤을 때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지금 여기 온 뒤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사실 이제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하고 이제 명사절도 등장도 가능하고 이제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서 완벽한 문장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해봤을 때는 전치사로서의 명사절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이제 목초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잡으면 목초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까우는 결과인데 첫 번째 줄에서 인간 목초지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인간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지금 목초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있으나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뒤에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소유자들은요, 그들의 어떤 이점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점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추구를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무리 안에 한 마리 이상의 동물들, 소들을 추가함으로써의 어떤 이점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소유자들이 그 이제 소를 추가함으로써 판매함으로써 추가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판매로 인해서 얻는 전체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단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 추가적으로 생기는 방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방목이 결국은 그 목초지의 황폐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준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탐욕이 갖고 오는 어떤 결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맥락을 갖고 이제 끌어 갖고 와서 이제 유추를 해보면은 장점이야 당연히 이제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겠지만, 단점은 그 목초지의 파괴라고, 다시 말하면 공공재의 파괴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결과로서 그 장점이 결국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었지만 장점이 결국 단점을 결국 이제 초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다음 문장에 연결을 하고 있고, 대니아한 문장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그 목초지로 가져와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과도한 방목이 그 전체의 목초지를 파괴할 때까지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주희 선생님, 그리고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에 동사 원형에 나왔다는 건 조동사가 지금 이제 없는 상태인데, 지금 조동사를 제 생각에는 지금 should를 쓰거나 아니면 will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반적인 사실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많은 동물들이 목초지로 옮겨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동사 원형 형태의 문장을 일반적인 사실로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로 써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등급 이하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에서 등위 접속사 뒤에는 병렬 구조를 분명히 써야 하기 때문에 앞문장과 비교를 해서 지금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앞문장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통한 병렬 구조 구문을 맞춰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문제 유형이긴 하나 내신이던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던 분사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예시 표현들을 많이 등장을 시키고 특히나 이제 해석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 표현을 해석이 되나 이제 PP 형태를 쓰지 못한 어떤 구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사를 기원으로 하는 어떤 표현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문제 유형은 이제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특히나 앞에 전치사가 나오는 형태의 관계대명사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까먹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잡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써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앞뒤 문장을 병렬 구조로 일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똑같이 후로 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은 분사에 대한 문제였는데 anchored effect가 아니라 정착시키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능동 형태의 현재 분사를 써서 anchoring effec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만 특히나 이제 전치사 뒤에 나오지 못하는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that 대신에 위치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기서는 이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이제 시간 부사절에서 현재 위를 대신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현재를 쓰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절에서는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의 미래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be brought on to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은 특히나 이제 전치사들이 쓸 수 있던 어떤 맥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전치사들은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주격이나 그 외의 어떤 관계대명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율 난이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어떤 시험에 유형이 됐든지 간에 꼭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율 자로 잡도록 하고 난이도는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사 파트라는 게 사실 이제 해석을 주로 하긴 하지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4 정도로 잡고 출제율은 3.5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 3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사실 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였는데
접속사 onTill을 보고 오히려 더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답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는 항상 있기 때문에 4 정도로 주고 실제율은 3 정도로 하겠습니다.